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21일 김포를 찾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고향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 표심을 공략한 건데요. 김포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배경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유세 현장에 들었습니다. 유세차에 오른 김문수 후보는 많은 시간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 썼습니다. 자신을 이재명 후보와 비교하며 깨끗한 공직자임을 강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앉아있으면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감옥에 앉아있으면 방탄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양심 깨끗한 공직 생활이 바로 방탄유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 시절 자신의 GTX 추진 성과를 강조하며 김포의 현안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며 당선이 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김포에서부터 저 하남까지 가는 GTX 들어보셨죠? GTX 김문수가 만든 거 아십니까? 김포에 GTX D 노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경지인 김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아요, 김포는. 그래서 산업단지를 번듯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한강 신도시가 집은 지었지만 일자리가 부족하죠. 서울 가야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김포에도 앞으로 좋은 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땅에다가 전부 다 좋은 연구소, 좋은 직장 많이 제가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발은 늦었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뜨겁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덕택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 출발이 좀 늦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헬로티비 뉴스 배경성입니다.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무인 점포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22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5살 A군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22일 새벽 1시쯤 충남 홍성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내부에 키가 있는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훔친 차로 부천까지 130km 정도를 달려 부천 소사구의 한 무인 점포에서 현금 17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무인 점포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부천시가 부천 대장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잇따라 기업 유치 소식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등이 개최한 행사에 참가해 기업 유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올 유러피언 네트워크 나이트 2025에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행사장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1:1 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부천 대장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국제공항 접근성과 GTX, 대장 홍대선 등 교통 인프라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부천시는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국, 독일 등 유럽 12개국 350여 개 기업이 가입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연중 최대 규모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 국가 최고위급 투자 설명회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 참가해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매립지 종료 문제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선 후보 공략에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아 지역사회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둘 다 인천 공약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후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이라는 공약을 담았고, 김 후보는 대체 매립지 조성 등 합리적인 매립지 정책 마련이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두 후보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오히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총시 산하 전담기구 만들겠다는, 물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때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비해서 공약은 상당히 후퇴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선 공약을 보고 실망한 인천 시민사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직접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아닌 대통령실 수준의 전담기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공약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단순히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의 전담기구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 정부에서도 소위 대통령 내지는 총리급 되는 전담기구에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와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지난 13일 문턱을 크게 낮춰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나선 상황입니다. 주민 동의 요건을 없애고 민간 참여 허용과 수천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지만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환경부는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공공소각장 확충에 진전이 없기 때문인데 환경단체들은 직매립 금지 시기를 미룰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온열 질환 추정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가 진행된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온열 질환 환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쯤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30대 여성이 열사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40대 여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쯤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 유세 현장에서도 50대 여성이 경련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50대 여성과 20대 남성도 각각 어지럼증을 보여 현장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부평구의 최고 기온은 30.2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저출생 지원 정책과 시민 체감 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177억 원이 증액된 15조 1,60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지난해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주요 시정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97억 원도 추가 발행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 중 민생복지 예산은 총 1,7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이패스 사업과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과 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지원에 84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저출산 대응 정책과 아이 바다 패스 등에 473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85억 원, 의료 및 취약계층 지원에 374억 원, 미래산업 투자에 31억 원, 원도심 균형 발전 107억 원, 미래세대 지원 및 기반 확대 888억 원, 친환경 도시 조성 209억 원 등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요청한 국비는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174억 원과 인천발 KTX 건설 800억 원,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21억 원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605억 원, 공단 고가교 서인천 IC 혼잡도로 개선 360억 원 등 총 10건 3,258억 원입니다. 한편 시는 내년 국비 6조 5천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실국장 중심의 국비 확보 전담 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정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별 전략을 추진해 국비 지원 목표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8월부터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첫 차 시간이 지금보다 30분 앞당겨진 오전 5시로 조정됩니다. 서울시는 환경미화원 등 새벽 시간대 이른 출근길에 나서는 근로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철 첫 차 운행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첫 차 시간이 오전 5시로 바뀌면 4시 전후로 첫 차가 출발하는 시내버스와 환승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하철 유지보수 정비 시간을 고려해 막차 시간도 30분 앞당겨집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조직의 적출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의료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64개소를 대상으로 의료 폐기물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 수사했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B병원은 의료 폐기물을 전용 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해 왔는데요. 도특사경은 의료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을 기획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학생 1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 중점 학교를 운영합니다. 예술 중점 학교는 예술 동아리나 협력형 예술 활동을 운영하는 예술 활동형과 예술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해 학생의 진로 진학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형으로 구분됩니다.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138곳에서 예술 활동형을, 중고등학교 28곳에서는 교육 과정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1인 1예술 활동을 확대해 예술교육 전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예방과 치료, 가족 회복까지 지원하는 학대 피해 아동 전문 심리 치료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 전문 심리 치료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256명의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진료와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등 모두 3,800건의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통해 1년 이상 대기했던 소아정신과 진료를 전담병원을 통해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호자 상담과 양육 코칭을 통한 원가정 회복, 조기 발견을 통한 학대 예방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가족 회복까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글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최근 저와 제 아기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전남 순천에 사는 산모 A씨는 지난 3월 인천 방문 도중 임신 31주 차에 갑자기 조기 진통 증세를 겪어 119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부천 상동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장소미, 이찬원, 소방사 문지현 대원은 산모 A씨와 태아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해 서울과 경기, 인천, 순천 등 24개 병원에 수소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행히 A씨는 일산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고 이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누리집을 통해 이 같은 사연을 알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소미 소방장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한 생명, 한 가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임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도는 지난 21일 독일 베를린 소녀상에 꽃을 전달했는데요. 앞서 지난 19일에는 독일 퀼른에 설치된 소녀상을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도는 오는 24일 이탈리아 스틴티노시 평화의 소녀상에 꽃을 배달할 계획인데요. 일본의 개입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독일 베를린 소녀상은 9월까지 존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